업소용 커피 머신을 고르실 때 스펙만 보고 고르시면 안 됩니다. 맛있게 추출이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탱커 담백한 남자입니다. 오늘은요, 담백하게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 이 업소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고르실 때 눈에 보이는 스펙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머신을 고르실 때 드러나 있는 이런 스펙들을 비교해보고 좋은 걸로 선택을 했을 때에 그게 무조건 좋은 머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진짜 맛있는 그 추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스마트폰 고를 때도요, 카메라 기능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 스펙이 좋은 핸드폰을 화소가 높은 것들, 뭐 센서의 크기 이런 것들만 비교해가지고 골랐던 적이 있는데, 딱 사진을 찍어보면은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이폰이 더 잘 나와. 그치? 훨씬 더 사진이 깔끔하고 쨍하고 그냥 모든 면에서 그냥 예쁘게 잘 나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스펙만 보고 골라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카메라에도 굉장히 심오한 그런 뭔가 기술력이라는 게 있구나. 뭐 이런 뭔가 밸런스와 조합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단순히 화수만 높여놓으면은 밸런스가 무너진 카메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마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커피 머신도 스펙만 보고 골랐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커피 머신은 뭡니까? 말 그대로 커피를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안정적으로 추출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스펙이 높으면 맛있는 커피가 나올 거라고 물론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아닌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 머신을 고르실 때에 어떤 스펙들을 비교해 보면서 선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컨텐츠를 찍어 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1층에 매장을 다시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커피 머신을 회마 261 주빌레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뭔가 클래식한 감성도 있고, 제가 예전에 261 레전드를 사용했을 때 커피가 너무 맛있게 나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커피 맛도 좋겠고 디자인도 예쁘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회마 261 주빌레가 가지고 있는 스펙만 비교를 했을 때는 요즘 나오는 머신에 비하면 사실은 특별히 두드러질 만한 부분이 없어요. 261 그룹 헤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 뭐 드러나 있는 그런 스펙이 높은 부분이 전혀 없는데, 머신을 설치하고 나서 딱 추출을 해봤더니 역시나 예전에 느꼈던 그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게, 그리고 쉽게 추출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좀 뜯어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비교하는 스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머신을 고를 때 익히 보는 그 스펙 중에 하나가 바로 그룹 헤드입니다. 어떤 그룹 헤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 그룹 헤드에서 물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보일러 안에서 아무리 온도 유지력이 좋다 하더라도 흘러나와서 그룹 헤드를 지나면서 온도가 변하기도 하고요. 압력이 걸리는 수치도 전혀 다르게 나오고, 실제로 그냥 그룹 헤드 때문에 채널링이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 만들어진 그룹 헤드인지를 확인하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인정했던 그룹 헤드가 바로 이 61 그룹 헤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61년도에 회마에서 개발한 그룹 헤드라고 해서 회마 261 그룹 헤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 261 그룹 헤드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이 그룹 헤드 자체가 통주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열 보존율도 좋고, 지클러라고 하죠. 바늘 구멍 같은 가는 관으로 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을 통과하면서 열 교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온도의 편차가 적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룹 헤드 자체적으로 아래쪽에 챔버가 있기 때문에 이 챔버에 물이 들어갔다가 흘러나오면서 압력이 서서히 걸린다는 점, 3초에서 5초 정도 자연스러운 프리인퓨전이 걸린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가스가 조금 많은 커피도 추출이 잘 되고, 분쇄 분포도가 조금 많이 넓은 애들도 프리인퓨전 잘 되니까 추출이 잘 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61 그룹 헤드가 달려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261 그룹 헤드에 버금가는 그룹 헤드가 달려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머신을 고르는데요. 여기도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261 헤드 달려 있네? 그럼 이 머신은 좋은 머신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261 그룹 헤드는 회마에서 나온 261 정품 그룹 헤드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 261 그룹 헤드의 이 구조, 이 형태를 본따서 만든 261식 그룹 헤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흔히 커피 머신에서 스펙을 이야기할 때 정품 261 그룹 헤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기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61 형태로 나온 거를 통칭 261 그룹 헤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함정이 뭐냐면, 261식 헤드가 완전하게 정품을 좀 카피를 한 모델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261식 헤드 중에서는
정품 거를 잘 카피한 모델도 있지만 제대로 카피를 안 한 그런 이상한 그룹 헤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스펙만 따져보면은 함정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독립 보일러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HX 방식의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룹 헤드별로 독립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온도의 안정성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만나봤던 좀 저가형 모델에 들어가 있었던 독립 보일러들 중에서 생각보다 온도 이 회복 속도가 너무 느렸다는 거예요. 1도가 떨어져서 다시 1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20초, 30초가 걸리는 그런 머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HX 보일러랑 별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보일러라고 하는 이름만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온도 유지력이 좋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도 함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독립 보일러의 형태라든지 이 안에 있는 그 히팅 속도, 온도 회복 속도가 진짜로 독립 보일러만큼 빠르냐, 이거를 잘 파악을 해서 머신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독립 펌프도 우리가 중요한 스펙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이엔드급 고가의 머신들에는 독립 펌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독립 펌프라는 것도 고가의 하이엔드급 머신에 들어간 독립 펌프들은 조금 신뢰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가 형태에 들어가 있는 독립 펌프는 조금은 우리가 신경 써서 다른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독립 펌프라고 해서 무조건 좋겠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스펙만 보면은 안 됩니다. 이 독립 펌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시에 그룹 헤드 두 개를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동일한 압력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독립 펌프가 아니면은 그룹 헤드 하나 작동했을 때랑 두 개 작동했을 때 압력이 살짝 떨어지게 돼 있는데 독립 펌프는 동시에 작동을 시켜도 비슷한 압력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독립 펌프도 일정한 수압이 머신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펌프가 독립이라도 사실상 압력이 다르게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독립 펌프로 만들면서 성능이 좀 줄어든 이런 작은 모터가 들어가면 그냥 펌프 추출 압력 자체의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PID 컨트롤러라는 겁니다. 이 PID라고 하는 건요, 이 전자 온도계를 사용해서 이 보일러의 온도를 전자 제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ID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온도 컨트롤이 굉장히 세밀하게 일정하게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주게 되는데, 실상 이 PID 컨트롤러는 일정한 추출수를 보장해주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스프링의 압력을 가지고 히터를 껐다 켰다 해줬던 것을 이제 온도계를 측정을 해가지고 제어를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추출수의 온도하고는 좀 무관할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 안에 있는 온도는 압력 스위치를 쓸 때보다도 조금 더 일정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이 이 관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그룹 헤드를 통하고 챔버를 통해서 추출수까지 이렇게 나오기까지 온도가 변화하거든요. 예. 분명히 물의 온도는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 안에 있는 온도가 일정해진다고 해서 추출수의 온도도 일정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PID 컨트롤을 잘 사용해가지고 추출수의 온도까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그 나머지 설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PID 컨트롤이라는 그런 기술, 뭐 그룹 헤드, 261 그룹 헤드의 기술, 뭐 이런 것들 다 스펙들도 너무나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스펙의 부품들이 만나서 하나의 머신이 되어야 되잖아요. 완성된 머신이 되었을 때의 추출수의 온도가 정말 안정적인가, 압력이 안정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 안에 이런 부품들이 어떻게 설계가 되고 연결되어지고 완성이 되었는가, 여기서 사실 머신의 완성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PID 컨트롤러 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품값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PID 컨트롤러를 어떻게 달아서 어떻게 이 머신이 작동하게 만들고 어떻게 온도를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기술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머신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스펙, PID 컨트롤러가 몇 개 있냐, 261 헤드가 달려 있냐, 독립 펌프이냐, 뭐 이런 것들만 봐가지고는 이 머신이 어떤 기술력으로 응집되어져 있는 머신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 부품만 갖다 꽂아 놓으면 사실은 스펙 높은 머신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완성체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바로 브랜드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머신은 이베리탈이라고 하는 머신입니다. 이베리탈 이렇게 들으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베리탈은 신생 브랜드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통 있게 머신을 발전시켜온 굉장히 기술력 있는 브랜드고요. 저도 한 5, 6년 전에 이 이베리탈 머신을 써보면서 느낀 것은 261식 헤드를 잘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일단 튼튼하다라는 인식이 많았고 이탈리아스러운 머신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추출이 잘 되게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런 머신의 느낌이 강했어요. 그리고 내구성이 좋고, 이탈리아 머신들의 특징이 그래요. 내구성을 조금 강화를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 이탈리아 머신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좀 아쉬운 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커피가 맛있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커피 머신이 잔고장이 없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사실상 디자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머신들을 보면은 굉장히 투박한 머신들이 많습니다. 커피 맛은 잘 나오고 굉장히 이 설계는 너무 잘 해놨는데 이 디자인이 너무 투박하고 심플해서 사실 팔 수가 없는 그런 머신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탈리아 머신들 중에서 회마 이런 애들이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냥 회마만 독보적으로 많이 팔리고, 나머지 머신들이 사실상 많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저는 디자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디자인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말도 맞죠. 커피 머신이 맛있게 나오고 잔고장이 없어야지 디자인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그 말도 맞는데, 네, 둘 다 중요하죠. 잔고장도 없어야 되고 맛있게도 추출돼야 되고 디자인도 좀 예뻐야 그게 좀 매력 있는 머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이베리탈 텐덤은 현대적인 감성에 맞춰서 디자인에 이를 갈고 나온 모습입니다. 고급스러움은 재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머신을 언박싱을 했는데, 보통 새 머신을 뜯으면 보일러에 물이 없기 때문에 가벼워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텐덤은 마치 물이 차 있는 것 같은 무거운 무게였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100%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의 두께도 다른 머신과는 달랐어요. 자, 이렇게 이베리탈 텐덤의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를 보면 4.04, 4mm 정도의 두께가 나오고요. 요거보다 조금 얇은 부분의 두께를 재보시면 2.5 정도의 두께가 나오는 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보이는 폼페이 마이웨이, 이 녀석도 두께, 가장 두꺼운 부분에 이 기둥 쪽의 두께를 재보면은 2.07, 그러니까 한 2mm 정도의 두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머신들보다도 확실히 두꺼운 스테인리스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철이 거의 안 섞여 있는 진짜 스테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석을 갖다 붙여보는 겁니다. 저는 요 이제 타이머를 붙여볼 건데요. 여기 뒤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한번 붙여보면은 얘는 붙지가 않죠. 이베리탈 텐덤은 어디에다가 붙여도 붙지가 않습니다. 요 앞에를 붙여도 붙지가 않고, 네, 어느 곳에도 붙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폼페이, 자, 폼페이 마이웨이 스테인리스로 똘똘 뭉쳐있다 이렇게 보이는 머신인데 갖다 붙여보면 잘 붙죠. 네. 이 스테인이 아니라 철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런 면에서 이베리탈 텐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진짜 스테인을 썼기 때문에 녹이 잘 슬지 않는 아름다운 고급스러운 감성을 오래오래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베리탈 텐덤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이 크기가 큼지막해요. 이게 진짜 뭔가 비싸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 아반떼를 끌 때랑 그랜저를 끌 때랑 다른 그런 느낌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의 투구름 머신 사이즈보다도 이 사이즈가 확실하게 좀 큼지막하고요. 이 품도 좀 큰 편이고, 거기다 이제 뭔가 스텐으로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자마자 야, 이거 비싸겠는데? 이런 느낌이 확 드는, 좀 끌리는 매력이 있는 머신이었어요. 이베리탈 텐덤에 사용된 그룹 패드는 261식 그룹 패드로 프리인퓨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그룹 패드의 평면도도 확인을 해봤는데, 보니까 261 정품 그룹 패드는 아니지만은 261식 헤드의 장점이 잘 작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잘 되어져 있었어요. 추출 압력도 서서히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보일러의 사이즈는 회마 261보다 조금 더 큰 14리터고요. 수리나 내구성이 뛰어난 독립 압력 게이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스팀은 돌리는 방식인데 이게 원터치입니다. 보시기에는 나사를 푸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한 번만 딱 돌리면 바로 켜지고, 한 번만 돌리면 꺼지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진짜 원터치 온오프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손에 힘을 들이지 않고 스팀을 껐다 켰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장점이 뭐냐면, 이제 원터치 스팀 레버들이 사실은 짝대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끼는 방식이란 말이죠. 이게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머신들은 이렇게 돌리는 스팀을 썼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끼는 스팀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꾸 손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 그런 이제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돌리는 방식인데 원터치다 보니까 기존의 구형 머신을 쓰시는 분들이 적응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냥 이렇게 습관대로 돌리면 원터치로 켜지니까 이건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팀 노즐이 역시나 좀 특이한데요. 일반적인 261이나 많이 이제 사용되는 노즐 굵기보다도 노즐의 굵기가 살짝 얇은 편에 속해요. 많이 쓰는 규격보다는 조금 얇은 굵기인데요. 스팀 팁 같은 경우에도 4구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카푸치노 전용으로 나오는 게 이탈리아 머신에 비해서는 구멍의 크기가 살짝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튜닝을 하지 않고도 라떼아트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스팀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LED 라이트가 밝게 들어가서 디자인과 편의성을 만족시켰습니다. 이렇게 추출하는 부분이 밝으니까 추출되는 것도 잘 보이고, 그리고 LCD 창을 보시게 되면은 추출 타이머도 작동이 되고 자동 청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추출 타이머가 어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추출이 끝나고 나서 거의 한 3초 만에 이 타이머가 사라지는데, 이 텐덤 같은 경우에는 추출을 하고 나서 이게 하루가 지나도 직전 추출이 몇 초 동안 추출됐는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룹헤드 1번은 5초, 그룹헤드 2번은 12초 이렇게 직전 추출의 시간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저는 편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이 상부의 컵 워머인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바스켓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드러내면 빠집니다. 이게 진짜 특이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봤는데, 그래서 위치를 양쪽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이게 디자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유니크한 그런 느낌. 내 맛대로 이렇게 좌우를 바꾸기도 할 수가 있고 아예 그냥 내려버려도 되는, 네, 이거는 진짜 태어나서 제가 처음 본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약간 유니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도 여기 배수 트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물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커피 가루도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 배수 트레이를 설계를 잘해서 가운데 이 배수홀로 잘 빠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감동을 했어요. 대부분의 머신들은 커피 가루가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 머신의 수평을 맞춰놔도 이게 조금씩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얘는 배수에도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배수의 각도가 굉장히 잘 빠졌다는 것을 제가 한 달 정도 사용하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이게 너무 깔끔하니까 이게 오래된 머신 회사의 세심함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 머신들은 이렇게 톨컵들, 일반 톨컵 테이크아웃 컵을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 그룹헤드의 높이를 굉장히 높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받침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프레소 잔을 놓게 되면은 이런 받침대가 없으면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이 낙차 때문에 크레마가 너무 쉽게 깨지고 막 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받침대도 2개나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받침대가 이렇게 걸어 넣을 수 있는 홈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걸어 놓게 되면 좌우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심함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편한 것 같아. 자, 이제 그러면 머신을 오픈을 해서 볼 겁니다.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상부 같은 경우에는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내면에 있는 나사를 풀어주게 되면은 상판은 그냥 열리게 되어져 있고요. 옆판이 나무판 같은 경우에는 일자 드라이버로 위에 있는 나사 2개만 풀어주면은 바로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담비야, 내가 진짜 반했던 게 뭐냐면, 이거 상판이고 오픈하고 나서 상판이고 조립할 때 나사 구멍이랑 여기 구멍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위치를 이렇게 각도를 찾아가지고 이걸 결합을 했어야 됐단 말이지. 그냥 이 나사 그냥 이 구멍에다 갖다 꽂으면 그냥 들어가. 이게 이봐, 그냥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봐, 딱 맞다니까. 이 나사 구멍이랑 아래쪽에 있는 나사 홀의 위치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립할 때도 스트레스가 없어. 이거 보고 난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나는 많은 머신들을 열고 닫고 해봤잖아, 수리를 하면서. 근데 대부분 다 이거 상판 아다리 맞춘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 구멍 보고 맞췄었는데, 얘는 그냥 맞추면 그냥 맞아. 규격이 딱 맞게 나와 있어. 제가 이제 윗부분하고 옆부분 왼쪽만 한번 뜯어봤습니다. 이베레터 텐덤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정비성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방이 가능합니다. 위에 거만 열고 싶으면 위에 거만 열고, 옆에 거만 열고 싶으면 옆에 거만 열고, 앞에 거만 열고 싶으면 앞에 거만 열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오래된 머신들은요, 앞에 거를 열려면 위에 걸 열고 옆에 걸 열고 앞에 걸 열어야 되는 막 이런 굉장히 좀 복잡한 설계들이 좀 많았어요. 하나씩 개별적으로 분해가 안 됐었는데, 이베레터 텐덤은 원하는 부분에 그냥 열면 바로 뚜껑이 열린다는 거. 그리고 그것보다도 안에 내부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내부가 손쉽게 수리가 가능한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관이나 너트 이런 것들이 교차돼서 지나가는 게 없어요. 지금 요거 하나는 살짝 교차되는데, 사실 이 너트도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관 하나하나가 정비사로서는 이런 구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다 풀 수 있어요. 어디다가 내가 렌치를 집어넣어도 하나하나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정비하기에 좋게 하나하나 잘 분리되어 가지고 설계가 잘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만든 것 같아요. 사실 머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만 있는 정비사라면 이 머신을 처음 만났어도 너무 쉽게 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부속 하나하나가 저렴한 그런 부속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압력 스위치도 자세히 보시면 파커라고 해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기로 유명한 좋은 부품들을 다 사용했고요. 3웨이 밸브도 다 파커 부속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놀랐던 것은 모터의 성능입니다. 머신의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큰 모터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가 보통은 안 들어갑니다. 이 모터는요, 펌프로 압력을 만들어주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려 라마르조코 리네아 PB보다도 RPM이 더 높은 것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머신에는 임펠러 펌프는 거의 다 비슷한 게 들어가 있는데 임펠러 펌프가 물려져 있는 저 모터의 성능은 다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RPM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텐덤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모터는 RPM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아주 이름이 있는 굉장히 좋은 모터입니다. 이 RPM 모터는 라마르조코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좀 고가의 장비들에서 사용하는 모터죠. BBM이라든지 산레모 같은 동급 이태리 머신들은요 1370rpm을 사용합니다. 라마르조코 리니아 PB는 1660rpm을 사용해요. 근데 이 이베리탈 텐덤은 무려 1680rpm의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머신의 무게가 이 스테인리스의 두께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모터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터의 성능과 이런 내부의 구조들, 그리고 이 1유기실 그룹 헤드의 구조들로 인해서 이 맛있는 추출, 안정적인 추출이 가능해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바라본 텐덤의 장점이었고요. 단점도 좀 알아봐야 되겠지요. 지금부터는 단점을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베리탈 텐덤의 단점은요, 보일러에 단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안에 열어봤을 때 보일러가 그냥 동으로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었잖아요. 요즘 나오는 머신들은 저가형들도 대부분 다 이 단열재를 하나 쌓여요. 약간 스티로폴 같은 이렇게 덮어주는 단열재들 쌓아줘가지고 보일러의 온도가 좀 더 천천히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보일러 사이즈에 맞게끔 단열재를 재단하고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감싸주면 돼. 벨크로 테이프로 찍 붙여놓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가 안 들어갔다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요, 이 지금 보이시는 LED 있죠? 이 LED가 스위치가 따로 없어요. 이 LED를 끄려면 머신을 꺼야 돼. 머신을 끄면 꺼지고 머신을 켜면 LED가 켜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LED를 위한 스위치가 따로 없다는 거, 이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 LED를 계속 켜놓는다고 해가지고 전기세가 그만큼 많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 LED 이건 전기세 얼마 안 나오거든요. 몇백 원도 차이가 안 날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분 탓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거 켜놓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사장님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퇴근할 때 이거를 끄고 가고 싶은 사장님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머신을 끌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온오프 스위치 하나만 달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LED의 내구성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점은요, 강제 추출 버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추출 버튼 외에 수동 추출 버튼이 이런 데 밑에 있거나 해서 혹시나 이 주 버튼이 고장 났을 때에 이 수동 추출 버튼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스위치인데요, 텐덤에는 그런 스위치가 없었어요. 요즘에 이것도 많이들 들어가는 옵션이기 때문에 사실 있었으면 좀 카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수동 강제 추출 버튼은 보험과 같은 거거든요. 이 버튼이 고장 났을 때, 물론 이 버튼이 그렇게 쉽게 고장 나진 않지만은 이 한 4년 5년쯤 되면 한 번쯤 고장 날 수 있는데, 그러한 불안함을 줄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생각한 단점은요,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요 정도 금액대의 머신에서는 잘 없는 기능인데, 바로 요 쿨터치 스팀 노즐이죠. 여기 보시면 검은 색깔 고무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이 스팀 노즐 자체가 스팀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오, 뜨겁다 벌써. 뜨겁기 때문에 이 고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쿨터치라는 건 뭐냐면 이 고무가 없어도 여기를 그냥 잡아도 뜨겁지 않은 노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중으로 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외부 쪽에는 뜨겁지 않은 거죠. 이 쿨터치 기능이 사실은 조금 진짜 고가의 머신에서만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심해 03 네오가 좀 잘못한 것 같긴 해요. 심해 03에다가 이 쿨터치 노즐을 넣어줬단 말이죠. 사실 그 가격대는 있으면 안 되는 기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렇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얘도 쿨터치를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심해 03 네오의 쿨터치가 또 아주 그렇게 또 쿨한 쿨터치는 아닙니다. 만졌을 때 약간 미지근 터치지 아주 쿨하진 않았어요. 애매한 쿨터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저가형 머신에도 쿨터치가 들어갔는데, 요 녀석도 쿨터치 넣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
옵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한 텐덤의 단점이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61 주빌레랑 기본적인 스펙은 좀 되게 비슷했습니다. 보일러 용량도 비슷하고 약간 얘가 더 크고요. 근데 이제 모터의 성능에서 차이가 좀 나죠. 모터가 주빌레보다도 훨씬 더 RPM이 빠르고 큰 모터가 들어가 있다는 것. 디자인은 좀 더 현대적인 감성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1 주빌레보다도 더 저렴하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저렴하면서도 모터 성능이 더 좋고 디자인은 현대적인 감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적으로 텐덤을 추출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드리고 라떼아트 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탈리안 에스프레소를 뽑아봤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뭔가 추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텀리스 추출도 굉장히 묵직하게 추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크레마도 표현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자, 라떼아트도 이렇게 잘 됩니다. 스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추출을 해봤고요. 맛을 한번 볼게요.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원샷이고요. 먹어보시게 되면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향미나 바디감이나 그 단맛 표현들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어느 것 하나 튀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바텀리스 추출한 걸로 아메리카노를 해봤고요. 네, 굉장히 추출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온도를 사용하더라도 261 헤드에서 오는 그 열교환이랑 그다음에 이 챔버로 인해서 오는 그 프리인퓨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추출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내가 분쇄도를 평소보다 가늘게 해서 저항이 좀 많이 걸려도 안정적인 펌프 토크 압력으로 툭툭툭툭 밀어주니까 추출이 조금 느리지만은 그래도 밀려져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라떼가 확실히 텐덤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노즐이 굵기 때문에 라떼아트 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거품이 나오면서도 스티밍 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스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물맛이 그렇게 많이 섞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그런 밸런스를 잘 잡은 스팀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하겠습니다. 이베리탈 텐덤은요, 페마 261 주빌레의 현대판 같습니다. 주빌레가 빈티지 클래식이라면 이베리탈 텐덤은 약간 모던 클래식이랄까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모터 성능은 주빌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요.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께서 아주 저렴한 머신들을 눈여겨보셨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이 정도 머신을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냥 내구성만 놓고 봐도 아주 저가형보다는 이런 녀석들이 더 튼튼하기도 하지만은 추출 성능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61 헤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초저가형 머신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추출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터의 성능과 261 헤드의 조합이 굉장히 좋은 머신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주빌레에는 없는 자동 청소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스팀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 그리고 LCD 창을 통해서 추출 타이머가 작동을 한다는 점, LED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온다는 점, 이 디자인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할 만하고요. 무엇보다도 저가형 머신이랑 요 이제 텐덤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 한 200~300만 원어치의 가치를 할 만큼의 위압감이 팍 느껴집니다. 이게 큼지막하고 굉장히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움이 딱 묻어나니까 조금만 위로 봐서 이 머신을 선택한다면 카페에 놓았을 때도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추출 성능이 받쳐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피를 맛있게 추출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기본적인 편의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머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커피에 관한 어떤 질문이든 괜찮으니까 쫙 남겨주시길 바라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